초안은 나왔잖아요.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. 김포 풍무동의 구축 아파트 매도해도 좋을지요.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임나무님께서는 GTX-D 어떻게 될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이미 이제 초안은 나왔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제 생각인데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. 이번에는 정치적인 어떤 방향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, 그 기조, 이제 부천까지의 기조는 유지하되 거기에서 노선이 연장될지 안 될지는 저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거든요. 근데 그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서 뭐 지금 뭐 장기역에 계속 머문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상승장이고, 과거에 얼마 전까지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전까지 많이 급등을 했고, 그 이후에 조금 주춤을 하고 조금씩 올랐지만은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호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런 게 생기면은 조금씩 약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GTX D 노선 뭐 어떻게 될까요? 잘 모르지만은 연장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, 그리고 교통이 발전되고 개선되는 여지들이 생길수록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가격들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살세로님, 장기역의 인근의 구축 아파트 전망은 어떤가요? 이거는 그 입지를 봐야 돼요. 그러니까는 신축이 오르면 키 맞춤을 하는 게 구축이거든요. 비단 장기뿐만 아니라 뭐 마산, 구례까지도 사실은 가격에 영향이 미쳐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이제 구축들이 많이 있잖아요. 뭐 이제 걸포 쪽이나 이런 식으로도 쭉 내려가면은 이제 구축들과 신축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. 사실상 저는 그게 골드라인으로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골드라인이 되게 좋진 않은 노선이에요.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교통 노선이긴 한데, 김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격들이 약진들이 충분히 있을 지역이니까 여기에 실거주로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요, 뭐 이사보다는 그냥 꾸준히 좀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. 김포 한강신도시 1주택이고 그 위에 3년째 청약 중입니다. 여윳돈 1억 있고요. 앞으로 어떻게 투자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? 한강신도시 1주택이고 청약 중이면은 지금 1주택 처분 조건으로 2순위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. 이거 희망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그 지금 청약이라는 게 예전같이 미분양이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라 청약이라는 과열 시장이잖아요. 과열 시장이기 때문에 3년째 청약을 하고 있다면 도전하시는 걸 멈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윳돈이 1억이 있으면요, 우선은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.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주택이 있어요. 그 주택을 구매를 하셔서 이 주택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대체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요, 취득세를 8% 내고 고가 주택이 아니라 갭차 1억이 나는 주택에 대해서 집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중과세가 나는데 이거 손해 아니냐.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취득세가 8%면은 2,400만 원이잖아요. 네. 8.8%면 한 3천만 원 좀 안 되게 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요렇게 하시고 나중에 중과가 풀리는 시장, 규제가 풀리는 시장에 요거를 일반 세율이 되었을 때 파시는 전략으로 2주택을 가는 방법이 있죠. 그러면은 지금 뭐 취득세 억울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은, 물론 취득세 낸 만큼에 대한 비율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일반 세율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요.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게 취득세도 포함이 돼요. 취득세도 공제 대상이에요. 그리고 공인중개사비도 이제 공제 대상이고 여러 가지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공제를 받아서 세율 구간을 조금은 낮춰가지고 양도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. 다만 여기서 저는 청약을 하지 말라는 게,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가 뭐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아직까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들어와 봤어요. 삶에 들어갔다 와봤어요. 근데 공통된 점이 청약을 좀 속된 말로 쎄 빠지게 했는데 이게 내가 쎄가 빠진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확률이 바로
청약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청약에 넣었다가 나중에는 뭐 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격들 주변의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. 멘붕이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주택을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고 여윳돈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직까지 있어요. 그리고 뭐 그 1억 미만짜리 중에서 단순하게 집값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미만인데 이제 용적률 자체가 되게 낮은 아파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과세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중에 중과가 풀릴 때 양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, 그리고 1억 가지고 지금 특별히 할 게 없으면 금융으로 우선은 돌려놓고 있어도 상관없어요. 단 금융은 예금은 아니에요. 예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렇다고 비트코인도 아니에요. 비트코인도 하시면 안 되고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JHJ님께서 장기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김부선이라뇨. 예,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요. 이제 이게 생기면은 가격들이 엄청 오를 거잖아요. 왜냐? GTX A 노선 가격 안 오른 데 있나요? 파주의 가격이 안 올랐나요? 동탄의 가격은 어떤가요? 예, B 노선 인천의 송도뿐만 아니라 뭐 지금 종합운동장 쪽,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쪽 그 위쪽으로도 올라가 보면 조금 거리는 있지만은 가격대가 엄청 많이 올랐죠. 인천에 이제 거기 수혜 지역인 뭐 GTX B 노선의 부평역도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대장 아파트 구축 동아 1차 같은 경우도 가격들이 약진이 되게 컸죠. 많이 올랐어요. 신호선은 어떤가요? 신호선도 의정부 쪽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 위쪽에 양주까지도 가격들의 변화들이 컸어요. 결국은 이렇게 그 광역 이제 급행철도 열차죠. 근데 거기에 핵심 뭐냐면요. A, B, C 노선은 모두 다 일자리를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예요. 그것도 서울의 핵심 일자리를. 그런데 D 노선은 그냥 중간에 꺾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. 그 본질적인 의미는 3기 신도시라는 주거지도 연결을 하고 기존 주거지도 연결을 하고 그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주요 일자리에 가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뭐 사업성이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이 좀 가미되지 않았나. 집값에 대한 부담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었습니다. 나도 부자님, 김포 풍무동의 구축 아파트 매도해도 좋을지요? 김포의 풍무동의 구축 아파트 매도는 뭐 조언을 드리면은 풍무동에 지금 이제 매도를 하려는 의도가 GTX D 노선 자체에 이번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1일 1비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우선은 풍무동을 파시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갈아타기의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뭐 실거주로서 비과세를 받고 가는 거는 뭐 좋죠.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팔면 될까요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김포의 어떤 입지 가치는 아직까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. 특히 교통이 변할 때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